정보 톡톡. 세상살이가 참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경쟁사회를 살아가자면 아무래도 치열하게 사느라 지치기도 하니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이겨내며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찾아오잖아. 자, 그러니 피곤함을 쫓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톡톡에서 만성피로를 이기는 11가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아침은 먹어야 한다. 아침을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좋은 컨디션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영국 카디프 대학 연구팀은 매일 아침 먹는 시리얼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농도를 낮춘다는 연구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코티솔의 농도가 낮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는 증거라고 하네요. 둘째, 3-4시간마다 한 번씩 먹자. 하루 3끼라는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적은 양의 식사 3끼와 역시 적은 양의 간식 2끼 등 하루에 5번씩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소량의 식사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루 3번 먹는 것보다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죠. 만성 피로를 물리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섬유질을 많이 먹자. 섬유질을 많이 먹을 경우 혈류의 흐름을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5g에서 35g 정도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과나 오렌지 등의 과일에는 한 개당 약 5g 정도의 섬유질이 들어있고요. 현미밥 한 공기에 4g, 시리얼 한 컵에 8g 정도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루 3끼의 식사로 현미밥과 채소를 먹고 간식으로 시리얼과 과일 등을 챙겨 먹으면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겠네요. 넷째, 오메가3를 많이 먹자. 참치, 연어 등 생선, 땅콩 등 견과류에 들어있는 유익한 지방은 뇌세포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물을 많이 마시자. 물은 혈액을 비롯한 모든 체액의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우리 몸이 약간의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펌프질을 무리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체액이 있어야만 에너지를 물에 싣고 신체 여기저기 전달이 가능하겠죠. 소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보는지와 소변 색깔을 보면 자신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매 2시간 내지 4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고 색은 투명하거나 약간 노란색이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섯째, 저녁 시간 이후로는 카페인 섭취를 삼가하라.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은 200 내지 300mg이라고 하죠. 커피로 치면 하루 3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고 적당히 마시면 활력이나 집중력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다만 너무 많이 마시거나 저녁 시간에 마시면 수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만큼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만성 피로를 겪는다면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건 삼가해야겠네요. 일곱째, 지칠 때는 세수나 샤워를 하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의 55%가 지칠 때 세수나 샤워를 통한 물치료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이건 굳이 실험을 안 해봐도 피곤할 때 세수를 하거나 샤워 또는 반신욕 등을 하면 피로가 풀리는 거 다들 경험으로 알잖아요. 여덟째, 음악을 들어라. 음악은 우울한 기분을 바꿔주고 긴장을 감소시키며 에너지를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달리기를 할 때 음악을 듣는 사람은 조용히 달리는 사람에 비해서 더 빠르게 달리고 지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홉째, 복식 호흡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으로 호흡하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호흡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호흡량이 떨어지면 신체 곳곳과 뇌로 가는 산소가 충분치 않아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는 복식 호흡으로 횡격막 끝까지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이때 배가 빵빵할 만큼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복식 호흡을 할 때는 편안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자원봉사를 해라. 봉사활동 등 남을 위한 좋은 일을 하면 6가지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행복감이 높아지고
삶에 만족하며 자존감이 생기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며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11번째, 밤늦도록 TV와 컴퓨터에 매달리지 말라.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낮에 햇빛에 노출돼야 생성이 되고 밤에 분비가 되는데요. 저녁 7시에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10시에 급상승하고 새벽 3시에 최고로 분비됐다가 아침 7시에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더 이상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집니다. 즉, 우리 몸이 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멈춘다는 얘기죠. 특히 TV나 컴퓨터에서 방출되는 빛은 더욱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의 농도가 낮으면 잠을 쉽게 잘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잠자기 1~2시간 전에는 TV와 컴퓨터를 끄고 음악을 듣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고 다음날 피로를 예방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11가지 만성 피로를 이기는 방법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면서 활력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